정적분 활용 보는데 이 친구는 사실 조금은 얘기했었죠. 우리가 넓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함수가 이렇게 위에 있을 때 함수가 어떤 이제 위에 x축의 위에 있을 때 정적분 값은 넓이랑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얘기했었죠.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fx라는 함수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여러분들 이제 이 표현은 그 정적분일 때는 계속 나오는 거야. 닫힌 구간 연속 다변이고 그러면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무슨 뜻이야? y는 fx가 y는 0보다 즉 x축보다 위에 있을 때라는 뜻이에요. 위에 있거나 같을 때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i가 넓이랑 똑같다. 정적분이랑 넓이랑 똑같다. 오케이? 오세요. 이게 이래서 요 11번 꺼내주고 그 다음에 곡선과 fx와 x축 및 두 직선으로 둘러싸야 돼. 그러면 이제 y는 fx, x축, x는 a, x는 b. 그래서 x는 a, x는 b, x축, y는 fx 이렇게 둘러싸인 넓이인데 이 넓이를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는 뭐가 된다? 정적분 값이랑 넓이랑 똑같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증명인데요. 이 증명은 굳이 사실 안 해도 되긴 하는데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그냥 간단하게만. 그래서 이 여러분들 요게 그 도함수 정의 미분계수 정의 그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가 결국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었어. 그래서 x 증가량이 요건데 여러분들 이거를 0으로 가까이 하면 dx분의 dy 즉 얘가 0에 가까워지면 dx였거든요. 그 정도로 보면 돼. 그러면 우리가 이 조그만 직사각형으로 다 쪼갠다면 만약에 이 넓이를 내가 이 직사각형으로 다 쪼개는 거야. 이렇게 쪼갰을 때 넓이가 비슷할 거 아니야. 그래도 이 직사각형 넓이들의 합이 결국 이 넓이랑 비슷할 거 아니야. 그걸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 넓이를 여러분들 가로는 그냥 조그만 x 증가량이라 보고 세로는 fx 값이니까 그 fx는 결국 그냥 fx일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직사각형 넓이는 그럼 얘 곱하기 얘일 거니까 얘 빨리 설명할게요.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하는 건데 그럼 fx 곱하기 델타 x인데 얘들아 델타 x가 결국 델타 x가 0으로 가까이 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조그매져. 그러면 어디에 가까워진다? dx에 가까워진다 이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얘는 델타 x가 무한대로 가면 dx로 바뀌는 약간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거 무한대로 쪼개면 그러니까 나는 직사각형 3개로 쪼갠다, 5개로 쪼갠다 했을 때 많이 쪼갤수록 이 넓이랑 비슷해져 달라져? 이 넓이랑 비슷해지지 않을까? 많이 쪼갤수록 요 간격이 좁아지지 않을까? 오케이?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dx로 바꾸는 거야. 그럼 이게 dx로 바뀌었겠죠? 이게 가로 곱하기 세로야. 따라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무한하게 다 더해야 되죠. 무한하게 더하는 거를 앞으로 그냥 이 인테그랄 a부터 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 합의 의미예요. 합. 정적분이라는 게 나중에 이제 미적분을 배우는 사람은 배우겠지만 원래 리미트랑 이 시그마를 합친 거거든요. 리미트 뭐 n이 무한대 됐을 때 n이 k가 1부터 n까지 갔을 때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한 건데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지금 쓰진 않으니 그냥 합이라고만 생각해라. 이런 느낌. 그래서 어쨌든 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건 뭐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물론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 자, 여기인데, 자, 여기는 되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아까 정적분이 넓이랑 똑같은 건 언제? 이때라 그랬어요. 정적분의 넓이가 똑같은 건. 그러니까 정적분 값이 넓이랑 똑같은 건 이때. 그래서 만약에 이 넓이 3이다? 정적분 값이 몇이다?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만약에 함수가 밑에 있어.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아까 쌤이 여기가 fx라서 여기 fx 쓰인 거라 했었지. 맞아요? 그럼 이거는 fx가 아니라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fx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3이면 이거 3이라 쓰는 것처럼 부호가 반대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fx로 써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를 빼내면 이거거든요. 결국 증명을 만약에 한다면. 근데 어쨌든 마이너스 빼냈으니까 이 정적분 값의 마이너스 값이 넓인 거야. 그래서 결국 정적분 값은 뭐가 되니까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 그래서 이거 정적분이 뭐가 된다? 이 넓이의 마이너스 값이다. 그래서 이 정적분 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되는 거야. 정적분 값은. 따라왔어요? 이런 느낌. 그래서 넓이의 부호 반대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 뭐 적진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보면 이 친구 어떻게 돼요? 지금 S, S2죠. 그러면 여기가 A고 B죠. 여기까지 맞아요?
그럼 A고 B라고 돼 있을 때 우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하는데 정적분은 그냥 한 번에 하면 돼. 만약에 정적분해라요. 잘 들어야 돼. 정적분해라면 A부터 B까지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넓이를 구하래. 이 넓이, 이 넓이 구하래. 그러면 정적분을 같이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돼요? 따로 해야 돼요. 그럼 여기는 지금 없으니까 C로 잡을게요. 제가 안 적겠는데 C로 적어주세요. 이것만 적어주세요. C로. 뭐 위에 적어도 되고 밑에 적어도 되고. 여기 C예요. 거기 이제 안 적혀 있어서 C고 그러면 A부터 B까지 C까지 정적분한 게 뭐다? 여기겠죠. 따라서 얘들아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이 위에 있었어. 그러면 정적분 값이 넓이랑 똑같다였고 밑에 있었으면 함수가 넓이의 마이너스 한 개 정적분이었죠. 맞아요? 넓이랑 정적분 부호 반대였죠. 그러면 얘는 함수가 위에 있어. 그럼 얘는 정적분 값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정적분 값이 플러스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C부터 B까지 정적분 값이 마이너스인가 플러스인 거야? 정적분 값 자체는 마이너스인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예요. 만약에 정적분 값이. 그러면 이 친구는 3이고 이 친구는 마이너스 2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거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근데 잘 봐요. 잘 봐. 근데 우리는 넓이를 구하려면 3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거 아니면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야. 넓이를 구하려면. 마이너스를 빼야 되죠. 그쵸? 그래야 3 더하기 2가 되죠. 즉, 이 친구는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 친구는 뒤집어 올려야 넓이가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래서 A부터 C까지는 요 fx다. 그러면 그대로 쓰면 이거 자체가 넓이에요. A부터 C까지 정적분한 게 넓이다. 근데 C부터 B까지다. 근데 밑에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붙이고 써야 돼. 왜 마이너스 붙이고 써야 된다? 이거 자체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를 해야 플러스 2 되는 거야. 넓이가. 이거 이해돼야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몇이다? 지금 정적분가? 여기는 3이죠? 여기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2예요? 그거에 마이너스를 해야 플러스 2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넓이를 이거 더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 여기 정적분 빼기 얘 정적분 돼야 돼. 왜냐면 이거 정적분 자체가 마이너스니까 빼기를 해야 플러스로 바뀌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즉 여러분들 앞으로 넓이는 어떻게 표현한다? 절대값을 한 그 fx의 절대값을 한 거의 정적분이 넓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 그래서 다시 설명할게. 자, 절대값을 한 거의 넓이라고 했죠. 그럼 절대값이 이 안에 들어가면 이건 뭐로 해석한다? 앞으로? 넓이로 해석한다. 다시 안의 함수가 절대값이다. 뭐로 해석한다? 넓이로 해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절대값을 여러분들 이 안에가 플러스야. 안에가 플러스면 어떻게 돼? A부터 B까지 그냥 fx dx 되겠죠. 안에가 플러스면. 맞아요? 그럼 fx가 플러스란 건 뭐야? fx가 위에 떠 있다는 얘기잖아. 이때는 그냥 이거라고. 따라왔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만약에 안에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야.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fx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 느낌 아니에요? 그쵸? 근데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빼도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함수가 그럼 위에 있다 어떻게 한다? 그냥 플러스 정적분. 함수가 밑에 있다 마이너스 정적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게 끝이에요. 이해 안 된 거? 없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네, 이 정도로만 하고요. 여러분들 밑에 쌤이 이거 엄청 강조했던 거 기억해요? 이거 지금도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게 중요하기는 한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속도가 속도할 때 이거 자체를 그대로 써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이해하고 가야 돼요. 오케이? 여기 이 파트 어디 쓰인다고? 속도가 속도에서 쓰입니다. 오케이? 잘 들어야 돼요. 자, 이 친구가 정적분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 2고 이 친구가 8이다. 그러면 얘는 함수가 만약에 도함수 미분한 함수가 x-2라고 가정을 하자. 그럼 이거 x-2면 여러분들 여기 마이너스 2 만나고 여기 플러스 2 될 거 아니에요? 그거지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넓이는 몇이요? 4에다가 절반 하니까 2가 되겠죠. 그죠? 맞아요? 2이면 그러면 이게 넓이가 2인데 정적분 값은 쌤이 이제 함수보다 밑에 있으면 뭐라고 했어요? x보다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 붙인다고 했었죠. 마이너스 2인 거야. 그럼 이 넓이는 여러분들 오른쪽 4고 위로 4니까 넓이 16 절반이니까 8일 거 아니야. 그럼 정적분 값은 플러스 8이야 마이너스 8이야? 플러스 8이야. 함수가 위에 있으니까. 따라서 그러면 잘 들어요. 근데 그게 무슨 관계냐 원래 함수랑. 자, 이거 원래 함수 부정적분에서 구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부정적분하면 2분의 1 x 세제곱 되죠. 맞아요? 2분의 1 x 제곱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2x 되죠. 부정적분하면. 그 다음에 여기는 c가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그렸다고 치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고 플러스면 어떻게 그래?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이렇게 그리지 않을까? 따라서 이런 느낌이야. 자, 근데 잘 봐야 돼.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 생각을 해보면 자, 여러분들 여기는 결국 0을 넣었을 때 값이니까 F0. 0 넣으면 C죠. 0 넣으면 C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잖아. 그럼 2 넣으면 F2. 그러니까 2 넣으면 여기는 이제 4가 되고 4의 2분의 1 되니까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 넣으면 마이너스 4죠. 그럼 C-2거든요. C-2. 그래서 2 넣어서 C-2. 그 다음에 6 넣으면 몇이 돼요? 6 넣으면? 여기는 18 빼기 12 플러스 C니까 6 플러스 C. 즉 C에서 6을 더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이걸 일부러 적어준 건데 왜 적어줬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잘 봐. 이게 결국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저번에도 아마 잠깐 얘기는 했을 텐데 여러분들 이거 정적분값 몇이야? 마이너스. 그러면 실제 함수는 이만큼 내려갑니다. 따라서요. 다시 도함수의 정적분 0부터 2까지의 정적분 값은 도함수죠 이거 0부터 2까지 정적분 값은 이거 계산하면 라지 fx에다 2형 되니까 f2 빼기 f0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빼기 여기니까 밑에서 위에 뺐으니까 C-2에서 C 빼는 거죠. 따라서요. 그럼 C-2에서 C 빼면 마이너스 2잖아. 즉 이만큼 내려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적분 값이 여러분들 실제로 그만큼 내려갔다. 그럼 얘 정적분 값 몇이야? 8이죠. 안 구해봐도. 맞아요? 그럼 8이니까 실제로 8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C-2에서 C 플러스 6. 이거 이해가 돼야 돼. 그러면서 그럼 이 친구는 2부터 6까지 원래 함수를 정적분했다. 여기 2부터 6까지 정적분을 했다면 그럼 이 친구는 정적분에서 fx 됐고 6 넣어서 2 넣어서 빼면 f 빼기 f2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빼니까 위에서 밑에 빼니까 이 간격이 되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 정적분해요.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 정적분은 얘네 정적분 뭐 하면 돼?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8이니까 6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0에서 6까지는 6만큼 올라가는 거야. 전체적으로. 그렇게 인지가 돼야 돼요. 이게 나중에 되게 중요해요. 움직인 거리, 위치 변형할 때 이거 알아야 되거든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내용 받아들여 주시고 결국엔 그 내용이 뭐냐면 쌤이 저번에 강조했던 이거예요. 도함수의 정적분이 원래 함수 값의 함수값의 차다. 원래 함수에 이거 안 들어있죠? 이것도 함수에 써주시고요.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다. 이렇게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왔나요? 그럼 여러분들 A부터 B까지 F'X dx예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도함수를 정적분하겠다는 거지. 그럼 이거를 결국 정적분해서 B, A 대입해서 빼주면 이거 원래 함수를 함수값 차를 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다. 그래서 도함수의 정적분이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다. 부호가 있는. 그러니까 양수일 수도 음수일 수도 있는 거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돼요.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만약에 이게 미분한 함수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가 이제 뭐 플러스 3이고 여기는 앞에 보세요. 여기 플러스 3이고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3, 5, 6이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때 그럼 원래 함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미분한 함수고 그냥 여기다가만 적어도 되겠죠. 이렇게만 적었을 때 만약에 물어보는 게 F3이 예를 들어서 4다 했을 때 F6은 뭐가 되니라고 물어봐요. 이거 몇일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제 정적분 값을 준 다음에 갑자기 F3이 4인데 F6이 뭐냐 물어봐요. 이게 개념으로 푸는 거거든요. 얘들아, F3과 F6은 어디 차이죠? 여기부터 여기부터.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몇이에요? 플러스 2죠. 맞아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플러스 몇 된 거야? 2. 그냥 6이 끝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이렇게 풀어두면 끝이에요. 개념 문제.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상황이야?
얘가 막 감소를 하다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겠죠? 그럼 막 감소하다가 여기서 3만큼 증가하는 거고. 맞아요? 여기서 1만큼 감소하는 거고. 다시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 실제로 3 증가하고 이거 실제로 1 감소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2만큼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F3이 지금 몇이니까? 4니까. F3이 4니까. 실제로 2 올라서 F6은 6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이해가 되면 되게 좋아요. 요거. 그래서 뭐 간단히 적어 넣으셔도 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추론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원래 함수 안 그리고도 추론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간단하게만 체크를 해주시고요. 똑같으세요. 내가 그렇게 잘 만들었겠니? 네, 하세요. 하고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 주세요. 궁금한 거나. 여기 되게 중요해가지고. 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좀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걸 아마 써먹을 수가 있어. 갑자기. 다 적었으면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익힐 게 어차피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위에서 아래 빼면 됩니다. 뭐라고요? 위, 아래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위, 아래 기억해서 위에서 윗함수에서 아랫함수 빼면 된다. 윗함수에서 아랫함수 빼면 된다. 그럼 위에서 아래를 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이 넓이를 구해야 돼. 그러면 그냥 여기서 여기 빼가지고 정적분하시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A부터 B까지. A부터 B까지 fx 빼기 gx, dx.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거 잘못 써있는데 여기 K가 있어야 돼요. 네, 요 K만 쓸게요. 이렇게 있어도 어차피 평행 이동해도 그 넓이는 똑같을 거야, 다를 거야. 똑같을 거잖아. 그러니까 위에서 밑에 빼도 어차피 이거랑 똑같다. 오케이? 요거 플러스 K 써주세요. 안 써 있어가지고 요거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쌤이 이 친구는 얘들아 fx가 어떤 겁니까? 요게 fx 지금. 요게 fx예요. 요게 fx인데 만약에 여기서 넓이를 구해라라고 하면 여기 S1 같은 경우 이 왼쪽 같은 경우는 A부터 C까지 정적분하는데 윗함수가 fx예요, gx예요 지금? fx인 거 보여? 그러면 여기 넓이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fx에서 gx 뺀 거로 가시면 돼요. 따라왔어요? 위, 아래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는 뭐가 위에요? gx가 위죠? 그러니까 gx에서 fx 뺏어가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이게 똑같으면 편해, 다르면 편해? 똑같으면 편할 거 아니야. 어차피 두 번 계산할 거 한 번만 계산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부호 반대로 하면 이거랑 똑같아. 똑같죠.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도 돼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결국 여러분들 봐요. fx 빼기 gx를 하면 돼. 오케이? 근데 여긴 fx가 정상적으로 위에 있어. 그럼 플러스가 맞잖아. 그러니까 그대로 쓰는 거야. 근데 얘 fx가 아래에 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쓰는 거야. fx 빼기 gx 똑같이 쓰는데 얘는 밑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엔 뭐야? 이것도 넓이니까 절대값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넓이는 저 안에 함수에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야. 그거를 풀었을 때 이런 느낌이라는 거야. 결국 여러분들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지만 실제로 이 절대값 가지고 계산하기보다는 그냥 여기 상황 보고 그냥 바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편할 때는. 뭐 안에가 당연히 양수면 그대로 쓰고 음수면 부호를 반대로 쓰는 거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넓이를 구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정적분 값이 9였다. 그럼 이거 플러스 9고 여기 정적분 값 7이었, 마이너스 7이었다. 그럼 마이너스 7. 즉 실제 넓이는 9랑 7인데 정적분 값은 플러스 9 마이너스 7인 거예요. 왜냐면 fx가 밑에 있기 때문에 부호가 마이너스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느낌. 오케이? 그래서 전체 정적분은 뭐 마이너스가 플러스 2다. 전체 넓이는 16이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돼요.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괜찮아요? 얘기해 주세요. 이해 안 되는 얼굴인데? 얘기해 주세요. 어디가 이해 안 되나? 어디가 헷갈리나?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없어요? 괜찮아요? 넘어갈게. 응. 얼굴이 떨떨한데? 맞아요? 예. 예. 자, 그리고 공식이 있는데 공식을 지금 다 적는 게 낫나? 이거 공간을 일부러 비워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하라고 비워둔 건데 공식이 좀 많아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많은데 좀 작게 잘 써주셔야 되거든요. 네, 잘 쓸 수 있죠? 공식 좀 많습니다. 칠판 다 채워야 될 수도 있어요. 잘 써주세요. 일단은 요거부터 봅시다. 자, 이건 뭐냐면 2차 함수랑 다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차수가 낮은 거예요. 차수가 좀 더 낮은 거랑 붙어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들 얘는 어떻게 되냐면 넓이가 그러니까 이 넓이 구하는 거야. 정적분이 아니라. 만약에 정적분 여러분들 이거 넓이를 구했어. 만약에 3이야. 그럼 정적분 값은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3이야. 밑에 있으니까 X축보다. 그런 건 조심해야 돼. 어쨌든 넓이 구하는 공식은 앞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2차 함수일 때 세제곱이고 2, 3의 6입니다. 이렇게 외우는 거야. 이거 실제로 규칙이 다 있어요. 오케이? 다시 뭐라고? 2차 함수일 때 2, 3의 6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여기 공식은 뭐야? 6분의 절대값 A. A는 뭐냐? 최고차항계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뭐야? 여기야 여기. 베타 알파.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외우면 됩니다. 이거는. 특히 제가 이거는 써놨고 딴 거 안 썼잖아요. 얘는 정말 잘 씁니다. 이건 너무 많이 써요. 오케이? 이거 아예 외워주세요. 오케이? 하고 나머지도 공식을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만약에 2차 함수랑 2차 함수 있죠. 2차 함수 두 개. 근데 이 2차 함수 두 개짜리는 여러분들 뭐 2차 함수 그냥 2차 함수로 할게요. 요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예요.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그럼 여기 당연히 S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가 네, 작게 잘 그려주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y는 ax 제곱을 시작한다 치면 한쪽이 y는 a 프라임 x로 시작한다고 치는 거예요. x 제곱으로. 그러면 이 친구는 공식이 뭐가 되냐? s는 6분의 똑같고요. 세제곱도 똑같아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자, 근데 어디만 바뀌냐? 여기 맨 앞에 얘들아 어디가 더 위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위에 있는 거야, 이게 위에 있는 거야? A가 위에 있는 거야 지금. 알았어요? 그러니까 A에서 A 프라임 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뭐가 더 큰지 모르겠다. 그래서 절대값인 거야. 이렇게 절대값. 네. 그래서 저 부분만 바뀝니다.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 빼서 절대값만 하면 돼. 이 공식. 근데 진짜 만약에 악랄하게 나오면 잘 나오진 않지만 악랄하게 나온다? 이렇게도 낼 수도 있죠. 하나는 이차함수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는 엄청 가파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느낌도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좀 악랄하긴 한데 이것도 마찬가지. 베타 베타. 이렇게 나오는 건 거의 본 적 없긴 한데 만약에 나온다면 그렇다. 그 다음에 2차 했으니까 3차로 갈 건, 2차를 일단 다 해봐야죠. 2차를. 이게 좀 많은데 뭐부터 해야 될까? 요거부터 할게요. 여러분들 그 2차 함수에 요 부분 있죠?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그 접선이 있는데 접선이 이렇게 뭐 양쪽에서 일정하게 내려와도 되고요. 다시 그릴게요. 이차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친구는 접선이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랑 여기랑 이제 접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 접점이 알파랑 베타입니다. 알파랑 베타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접점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이거는 얘들아 이렇게 그을 수 있어. 있죠.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 공식 아까 뭘로 구할 수 있었어? 이걸로 구할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어차피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상수함수랑 만나도 1차 함수랑 만나도 똑같거든. 이거야. 근데 이게 관계가 있어요. 무슨 비율 관계가 있냐? 무조건 2대 1이에요. 지금 여기가 조금 짧아서 그런데 좀 더 커요.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2대 1이야. 여기 넓이 비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를 구해야 된다. 이런 데를 갑자기 뜬금없이. 이러면 이 넓이 구한 다음에 절반하면 돼. 오케이? 그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편해요. 이따가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평소 저럴 때만 되는 게 아니고 돌아가 있을 때도 돼요. 약간 접선이 돌아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얘랑 얘랑 만나는 이 아이가 이렇게 돼서 여기도 2대 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밑에 넓이 구할 때 됐다. 원래는 범위 나눠서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좀 오래 걸려서 공식을 알려드린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2차 함수와 접선. 뭐 한글로 써도 돼요. 2자를. 2차 함수와 접선. 두 개. 짜리. 자,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건 생각나는 대로 일단 다 쓸게요. 이거는 조금 나중에 알려줘도 되지만 지금 그냥 빨리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거 있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그어져 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간격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렸을 때 이게 만약에 2대 1이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 길이비예요. 길이비 이거. 이 길이가 2대 1이면 여기랑 여기는 뭐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뭐 안 칠해도 되고 칠해도 돼요. 여기를 그냥 S1, S1, S2 쓸게요. 그러니까 S1이고 S2다. 그러면 S1, S2가 그냥 똑같습니다. 무조건. 간격이 몇 대 몇이면 2대 1이면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 간격이 2대 1이면 이 넓이랑 이 넓이랑 무조건 똑같아요. 이유는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이것도 2차 함수. 다른 데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사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친구를 살짝 그 도함수를 그려볼게요. 이거 도함수가 어떻게 생겼죠? 이 친구? 여기가 아니라 원래 함수를 그릴게요. 이게 미분한 함수로 치고 원래 함수 그리면 어떻게 돼요? 원래 함수. 증가 감소 증가잖아. 맞아요? 그럼 증가 감소 증가니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3차 함수에서 얘가 몇 대 몇이라 했죠? 2대 1이라 했죠. 잘 들어요? 그때 실제로 함수값이 잘 들어.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나 내려가? 요만큼 내려가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큼 올라가요? 요만큼 올라가죠. 그 간격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죠. 이 얘기는 아까 얘기했던 거야.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는 도함수의 뭐랑 같다? 정적분이랑 같다. 즉 이만큼 내려가는 거고요. 이만큼 올라가는 거야. 근데 실제로 여기 2대 1이면 이거 내려가고 올라가는 비율이 똑같잖아요. 3차함수 비율관계에 의해서. 이해돼요? 다시. 그러니까 이 3차 함수 비율관계는 얘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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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해서 2대 1이었잖아요. 맞아요? 그 2대 1인데 그 2대 1일 때 이 간격과 이 간격은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요. 당연히 똑같은데 근데 실제로 이 내려가는 즉 함수값의 차 원래 함수값의 차는 도함수의 정적분이랑 같으니까 이 정적분 값이 이 내려가는 값이랑 똑같은 거고 이 정적분 값은 이 올라가는 값이랑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간격이 똑같아 달라. 똑같죠? 요 높이 차가. 그러니까 이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5만큼 내려간다 5만큼 올라간다 똑같다. 그러면 5만큼 내려간다 5만큼 올라간다 똑같다. 그래서 도함수의 정적분이 원래 함수의 함수값의 차로 푸는 거야. 이게.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얘기해 주세요. 이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2대1 관계면 무조건 넓이가 이렇게 똑같아요. 반대쪽은 되나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거 2대1이면 똑같아요. 이것도 넓이 똑같아요. 반대쪽도. 이거 되게 은근 많이 쓰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여기도 똑같아요. 요거? 그러니까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문제가 이거. 갑자기 3부터 4 있고 여기 5가 있고 6이 있는데 만약에 정적분 값을 넓이를 절대값 fx 뭐 dx 해서 3부터 6까지 구하래. 이게 넓이란 표현이야. 절대값이 안에 들어있으면 넓이 구하려면 이 넓이 더하기 이 넓이 하라는 거죠. 따라왔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 없어? 저 공식 이용할 수 있어. 몇 분의? 6분의 그 다음에 5-3의 몇 제곱? 세제곱하고 최고차항 계수는 그냥 뭐 1이라고 해보자. 그럼 여기 1일 거 아니야? 그럼 이 친구가 뭐 6분의 8이니까 뭐 3분의 4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얘가 3분의 4면 이것도 그냥 3분의 4라고 안 해봐. 그럼 훨씬 빨라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여러분들 어떻게 구했어야 돼? 5부터 6까지 따로 했어야 됐어요. 복잡하잖아. 근데 안 해봐도 그냥 얘 똑같다고 넓이가. 왜 정적분 값이 이게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라면 실제로 그만큼 내려가고 그만큼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유까지 같이 알아야 돼. 유민아 이해 안 되는 거.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 지금. 넓이가 다르면 응. 응. 다르겠죠. 근데 2차 함수의 특성상 얘가 2대1이면 도함수가 원래 함수는 여기 2대1이면서 내려갔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1대2대1 즉 1대1대1대1이라고 했었으니까 3차 함수 비율관계가. 그럼 3차 함수 비율관계 때문에 실제로 함수값이 이만큼 내려가죠. 여기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이만큼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똑같기 때문에 실제로 그 정적분 값이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부호만 반대지 똑같다. 마이너스 5면 5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넓이가. 무조건 똑같다. 그러니까 2대1 관계면 이 넓이가 똑같다. 2차 함수일 때만. 그리고 딱 가운데 있을 때 제가.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갑자기 4부터 6까지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 구한 다음에 절반하면 얘잖아요. 근데 이거가 몇이야? 얘죠? 그러면 얘에다가 3분의 2 더하면 돼요. 그러면 3분의 6 하면 2 돼서 끝. 이런 식으로 해도 돼. 이러면 훨씬 빨라져. 이게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전략이거든요. 정적분 원래 하면 오래 걸리잖아. 계산 실수도 높고. 여기서 줄이는 거야. 또 이해 필요한 거. 네. 공식이 좀 많긴 한데 익힐 게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알수록 빨라질 거예요. 진짜로. 이게 속도를 여기서 좀 줄여야 되기 때문에. 네. 됐나요? 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 참수가 끝났나? 안 끝났나?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차 함수. 3차 함수랑 그 다음에 뭐 그거보다 차수 낮은 거 뭔가 있다면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이제 방법이 중요한데 이게 이렇게 접선 그러니까 중근이 있어야 돼요. 요거는 이제 중근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중근 이거를 실근 하나 중근 하나 그냥 이렇게 쓸게요. 실근 하나 중근 하나 3중근이 아니니까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 여기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를 ax 세제곱 최고차항 계수 a라고 둔다면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된다? 공식이? 자 공식 생각해 봅시다. 자 2차 함수일 때 여기 몇 제곱이었어? 하나 늘어서 세제곱해서 2, 3의 6이라고 했어 이거. 맞아요? 그럼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3이니까 여기 몇 제곱이겠어? 4제곱인 거예요. 패턴 똑같아. 따라왔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제곱. 그 다음 최고차항 계수 똑같고 절대값 A. 그 다음에 분모 몇이겠어? 아니 다시. 그치 12겠죠.
맞아요? 그래서 3, 4, 12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외우기 좀 쉽지 않아? 그래도? 이렇게 가면 돼. 그래서 여기 4, 여기 3. 대신 주의할 게 중근일 때만이에요. 여기 한쪽 접할 때만. 네, 다른 때가 아니고. 하나하나 잘 적어주시고. 한 4, 5개? 좀 많죠. 아니 근데 내가 그만큼 팁이 좀 많아요. 그거를 알아두면 좀 좋을 거야. 뭐 뒤에는 공간이 좀 없죠? 그 뒤에는 별로 없겠네. 일단은 뭐 빈대다가 또 적어주셔도 돼요. 그래서 3참수가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3참수와 분참수 n 변곡점. 변곡점이랑 같이 있을 때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이거 지금 제가 이렇게 했지만 지금 여기 하나 더 그리세요.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이런 게 더 많이 쓰이겠죠. 이런 게 많이 쓰일 거예요. 기본적인 건. S 해가지고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게 훨씬 더 많이 쓰이겠죠. 뭐 반대도 될 거야. 이거 당연히. 안 그랬지만 반대도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된다는 얘기야. 그런 것도. 자, 그 다음에 3참수 변곡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느낌. 이런 거. 그러니까 3참수가 이렇게 있으면 요 가운데 점 있죠? 요걸 지나게끔 그리는 거.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은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여기 이제 알파, 여기를 여러분들 이거는 마음대로인데 요 세 개 중에 여기 알파, 여기 베타가 아니고 가까운데 알파, 베타를 해주세요.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 오케이? 셋 중에 붙여서 알파, 베타를 써주세요. 떨어져서 쓰면 안 돼. 그래서 여기 넓이, 그냥 이 한쪽 넓이를 구한다고 하면 한쪽 넓이. 근데 여러분들 이 넓이는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S면 여기도 S예요. 왜냐면 이거 변곡점이니까 당연히 이 거리가 같기 때문에. 요 간격도 같을 거예요. 요런 간격도. 자, 그러면 이 친구 넓이,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S 있을 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한다면 이 S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이 하나는 뭐가 되냐? 여기 하나는 S는 네, 저는 자리가 없어서 밑에 쓸게요. 네, S는 여기는 여러분들 위엔 똑같아요. 절대값 A 해서 3차 함수면 하나 늘려서 4제곱이라고만 쓰면 돼요. 3차 함수면 하나 늘려서. 그 다음 분모는 여기 4점 똑같이 4 쓰면 됩니다. 네, 여기다요. 이건 공식이에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저도 그냥 외웠어요, 이거. 그러니까 똑같다, 이거. 그러니까 메인 공식을 따로 외워놓고 서브 공식을 이게 서브예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얘가 메인이고 이 두 개가 얘네 두 개가 제일 잘 나오고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됐나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면서 익혀주신 게 좋아요. 이거 공식도 좀 뭐 따로 외울 수도 있는데 좀 쉽지 않으니까. 됐나요? 그리고 왼쪽 좀 지울게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게 4차 함수. 일반적인 거 먼저 할게요. 그래서 4차 함수 일반적인 건 당연히 이런 느낌. 상관없는데 이렇게 그릴게요. 이런 느낌이면 이제 이런 식으로 3중근이 있을 때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실 이게 더 많이 쓰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에서 그냥 이렇게 이게 훨씬 더 많이 쓸 겁니다. 어쨌든 이 넓이, 이 S라고 한다면 이 친구를 알파와 베타 이렇게 들어가고 알파와 베타가 들어간다면 자, 당연히 최고차 함계수는 A예요. AX 4제곱으로 들어가고 4제곱 계수. 이 S는요. 그러니까 3중근 요거 괄호치고요. 3중근 플러스 실근이에요. 요렇게 있을 때.
실근 하나에 3등분 하나. 그러면 얘는요. 얘들아 4차 함수면 몇 제곱이 있니 그러면? 지금까지 패턴을 봤을 때 4차 함수면 5제곱이겠죠?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이거는 얘가 4차 함수라며 4, 5, 20 그래서 20이에요. 외우기 좀 쉽죠? 그 뒤에도 되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 뒤에 어차피 5차 함수 어차피 안 나오기 때문에 네. 일단 여기까지는 규칙성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좀 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4, 5, 20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따로. 그 다음에 4차 함수가 이번에는 중근 두 개예요. 이번에는 중근 플러스 중근. 네, 무슨 말이냐? 여기가 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이렇게 접해가지고 이렇게 중근 접해가지고 요 넓이 얘기하는 거고요.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로로 접했을 때 요 넓이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여기가 알파, 여기가 베타 이렇게 됐을 때 요건 따로 외워주셔야 돼. 이 친구는 위에 다 똑같고요. 당연히 4차니까 5제곱까지 다 똑같고 네, 여기만 따로 외워주세요. 여기는 30입니다. 네, 얘만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까지 좀 익혀두시고 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여기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이 하나는 좀 이제 알고 있으면 좀 빨라지는 이제 기술이거든요. 뭐 이것도 다 당연히 빨라지는데 근데 적을 때가 이제 별로 없죠. 지금 알려줘도 되나? 나중에 알려줄까요? 근데 이게 알고 있으면 적분이 좀 많이 빨라지긴 하거든요. 이걸 알고 있으면.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빨라지는데 하는 게 낫나요? 할게요 그러면. 자, 지울게요 오른쪽. 자, 이거는요. 공식으로 보면 어려운데 문제로 보면 좀 쉽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앞에 잠깐 보세요. 문제를 풀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는데 y는 최고참 계수는 잠깐만요. 최고참 계수는 뭐 예를 들어서 ax 세제곱 이렇게 하니까 뭐 2x 세제곱 이렇게 할게요. 플러스 점점점. 뭐 이건 뭐 상수함수처럼 갈게. 이렇게 가는데 이 친구가 예를 들어서 1이고요. 이 친구가 5고요. 이 친구가 7이라고 보자. 이렇게 이때 만약에 앞에 보세요 그냥 일단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넓이 구하라고 하는 게 사실상 제일 많지 않니? 이게 사실상 그러니까 규칙성이 전혀 없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데 구하래. 정적분이나 넓이 구하는 거. 그쵸? 솔직히 이런 데가 제일 많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랑 즉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달라요. 다른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공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똑같이 써요. 일단 6분의 쓰고 최고참 계수 몇이죠? 2죠. 해봤어요?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몇이야? 5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나를 곱해야 되는데 보정해 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친구가 실제로 2차가 아니라 3차기 때문에 값을 좀 보정해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뭘 곱하냐?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약간 2차처럼 생각해서 가운데를 구해야 돼. 대칭축. 이 위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가운데가 몇이에요? 1하고 3이면? 1하고 5면? 3이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1하고 5하고 7이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에서 이 그러니까 평균에서 이 나머지 한 근 있죠.
이 거리가 4점. 이걸 곱하면 됩니다. 그럼 답이야. 이렇게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래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 3차식이 블라블라 있어. 그 친구를 4차로 바꿔서 계산해야 돼요. 그럼 좀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계산 실수도 나올 수 있고 그걸 한 번에 한 방법이야. 좀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요거는. 근데 보통 뭐 다른 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요거는 알고 있으면 좀 편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이제 7 빼기 3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 간격을 여기다 쓴 거야. 그래서 얘는 뭐야? 평균. 그러니까 요 둘의 평균 쓴 거고요. 평균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분이요. 그러니까 이 넓이랑 관계없는 나머지입니다. 얘 3차일 때 쓸 수 있습니다. 3차 함수인데 좀 관련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특수성이 없는. 특수성이 없다 해야 되나? 특수한 꼴이 아닌 경우. 이럴 때 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공식화를 해드릴게요. 그럼 공식화를 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만약에 이제 알파, 베타, 뭐 157 여기 안 써도 되죠? 네, 이렇게 할게요. 알파, 베타 만약에 이제 감마라고 친다면 여기를 그러니까 7. 그래서 이때는 근데 이게 때마다 달라요. 여기 구하면 또 반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이쪽 구하는 거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최고상계수 A 똑같아요. 그 다음 곱하기 여기다가 뭐를 곱하냐면 얘네 평균을 여기서 빼는 거야. 여기서 빼기 감마 빼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근데 이거는 뭔가 공식 외워서 가면 헷갈려요. 그냥 숫자로 가는 게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숫자로만 하거든요. 이렇게 공식으로 뭔가 외우는 느낌이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 넓이처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걸 곱하는 건데 요거는 이 평균 값에다가 얘 마지막 그러니까 얘네 둘 말고 나머지를 차이를 구해서 절대값 하시면 돼요. 그냥 패턴이라고 외워주세요. 뭐 다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이 정도요. 네. 아, 왜 30이냐고요? 아, 저거는 그냥 관련 없이 외우는 게 좋은데 난 관련 없이 그냥 외웠는데 뭐 5, 6에 30 해야 돼요. 근데 이제 6이 사실 없어서 어떻게 외울까요? 너가 아이디어 좀 내줘. 사실 아이디어 지금 딱히 없어서 그냥 얘기한 거긴 하거든. 그러니까 4, 5, 20 이런 거 딱 보이는데 사실 따로 외우는 게 이거 하나밖에 없긴 해서 네, 이 정도. 그래서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거의 다 알려드렸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만 구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여기를 구한다 해보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할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야. 그럼 여기는 어떻게 구할까? 자, 같이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일단은 뭐처럼? 2차 함수처럼 몇 분의? 6분의 최고차계수 몇? 2 절대값. 그 다음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겠죠? 그럼 7 빼기 5 한 다음에 세제곱. 그다음 뭘 곱하면 될까? 여기 평균이 몇이에요? 평균 6이죠. 나머지 하나가 몇이에요? 1이죠. 차이 몇이야? 5. 이렇게 해서 곱하기 5. 절대값.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그러니까 패턴만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요 부분은 이렇게 돼요. 요것도 적어주세요. 헷갈리지 않게. 요건 지금 여기가 6이 아니라 네, 요 평균이 6이다. 해서 이 간격이 5다 쓴 거예요. 간격이. 처음에 익숙해지기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쌤도 저거를 천천히 연습했어요. 저것도. 근데 알고 있으면 좀 빨라진다는 거지. 아 그리고 시훈아 넌 시간 정하고 가야 돼. 그리고 이거 할 때 얘들아 이거 지금 필기할 건데 공간이 좀 아직 그 옆에 좀 있죠. 그래서 식으로 하는 법과 내가 공식으로 하는 거 있지. 좀 쉽게 푸는 방법. 그거 두 개 나눠서 써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식 먼저 하고 공식으로 갈게 항상 하는 건. 오케이? 식 먼저 하고 공식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식으로 먼저 해봅시다. 얘들아 1-1번 먼저 가보자. 얘들아 무슨 넓이 구하래요? 지금 곡선과 직선이 둘러싸일 때. 자, 중요한 거. 자, 잘 들어요. 되게 잘 들어야 돼. 곡선과 직선 뭐 어쩌고 상관없는데
함수 두 개인데 둘러싸인이 있잖아. 자, 그러면서 자 x축과 y축이란 말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 없죠. 그러면 그냥 둘이 같다고 해서 푸는 거야. 그러니까 둘이 만나는 걸 찾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x축 y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없을 때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데 이제 뭐 둘러싸인이면 x축과 y축이 있으면 그냥 그려야겠지만 그게 없으면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없으면 그냥 같다고 한다. 자 갑시다. 그럼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랑 요거랑 같으면 네 얘는 이제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이제 2x 제곱 플러스 잠깐만요. 아니요 왼쪽으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는 0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2로 묶으면 마이너스 2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래서 0과 3에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최고차함계수가 지금 음수니까 저 친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리고 최고차함계수 음수인 1차 함수니까 이건 이렇게 생겼겠죠.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그 둘러싸인 게 x좌표가 있을 텐데 그게 뭐가 된다? 0하고 3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i가 y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고요. 그 다음에 이 i는 y는 마이너스 5x겠죠. 자, 근데 둘러싸인 넓이요. 자, 넓이 어디겠니? 여기잖아. 그냥 s로만 할게요. 안 칠하고. 그럼 이 s는 뭐가 되는 거야? 자, 정적분으로 푸는 거예요. 처음에는. 지금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방법. 자,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정적분 몇부터 몇까지? 0부터 3까지겠죠.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다가 뭐를 쓰라고 했었어요? 어디서 어디를 뺀다? 위, 아래 했어요. 항상 얘들 어디서 어디 뺀다? 위, 아래. 위가 어디야? 2차죠. 밑이 1차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빼서 여기다가 쓰는 거예요. 위, 아래 빼는 거 항상. 위 함수 빼기 아래 함수. 이거 가시고요. 그럼 이 친구는 뭐가 됩니까? 위가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x.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뭐가 됩니까? 아래는 5x죠. 마이너스 5x. 요거를 뺍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고요. 자 그러면 안에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거든요. 이거랑 사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계산하다 보면 얘랑 똑같다는 게 보여야 됩니다. 여기랑 똑같아요. 계산해보면. 그래서 이 친구도 이제 0부터 3까지 dx. 그럼 정석대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계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계산하면 이건 이제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되죠. 여러분들 공식은 다 알죠? 신호 이건 이해되니? 공식? 요거 3분의 내려가고 3. 얘 하나 늘어나서 3분의 3. 그 다음에 얘는 1이니까 하나 늘어나서 2분의 2인데 2분의 6이 3 된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3 넣으면 몇이고?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3 넣으면 몇이고? 27이죠. 거기서 0 넣은 거 빼는데 0 넣은 거 어차피 없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9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9. 인데 네, 이 친구를 어떻게든 풀 수 있다? 공식으로도 할 수 있다. 공식으로 봅시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디까지 하면 되냐? 공식 쓰려면 일단 둘러싸였으니까 얘까지는 해야 돼. 얘까지 하면 0, 3까지는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0, 3인데 딱 봐도 2차, 1차잖아. 간단하게 이 정도만 딱 그려요. 그린 다음에 뭐 하면 돼? 두 번째 공식으로 하면 몇 분의? 6분의죠. 그쵸? 6분에서 어떻게 하는데 최고차 함계수는 마이너스 2. 2차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 빼야 되죠? 오케이. 3 빼기 0에서 세제곱. 네, 하면 답이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여러분들 앞에가 2로 바뀌니까 2랑 6 나누면 3이고요. 그러면 3분의 3 세제곱이니까 3제곱이겠죠. 그래서 9가 되겠죠. 똑같아. 사실 이게 될 줄은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번 팁으로 하나 알려줄게요. 저 될진 모르겠어요. 근데
되는 경우가 아마 그래도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서술형 할 때 약간의 팁이 사실 서술형 할 때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되는지 물어보세요. 2차까지는. 2차 말고는 아마 안 될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따로 여기까지만 써놓고 너네가 이거 따로 계산해. 그럼 9 나왔잖아? 그러면 는 9다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어차피 서술은 한 거다. 이런 방법을 풀었다는 거니까. 오케이? 그게 약간의 팁입니다. 근데 그래도 불안하면 사실 다 쓰는 게 낫죠. 그쵸? 그 서술형의 경우는. 네, 그런 팁이 있긴 한데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2번 갈게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2차죠. 2차도 공식 알려줬죠. 그리고 식으로도 해볼게요. 자, 두 곡선이 둘러싸일 때 얘들아 다른 축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둘이 뭐 한다? 서로? 소은아 뭐 한다? 둘이 뭐 하다? 같다. 네, 둘러싸이면 갈게요. 자, 그러면 둘이 같다고 했을 때 왼쪽으로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넘길게요.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은 0이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죠.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3에다가 x 마이너스 2니까 근이 이제 뭐가 된다? 1과 2가 된다. 그래서 이 친구는 쌤이 아까 하나 못 알려주긴 했는데 여기서 알려줄게요. 얘들아 요거는 그릴 때 여러분들 어떻게 그립니까? 이 친구는 최고참 계수가 음수니까 이렇게 하고 하나 양수죠. 이런 느낌이겠죠. 뭐 대칭축 안 맞아도 돼요. 그럼 여기랑 여기가 몇이라는 거야? 1과 2라는 거예요. x가 1과 2였으니까. 자, 그런데 잘 봐요. 그럼 이 친구가 결국 그러니까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위로 블록이죠. 여기가. 그러니까 이걸 그냥 여기다 쓸게요. 안 헷갈리게. 그 다음에 여기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 친구가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그럼 여러분들 이 s는 윗함수가 뭐예요? 여기가 위에요. 여기가 아래고 이거 순서 잘 봐야 돼요. 그래서 s는 뭐가 됩니까? 네, 공식으로 하면 정적분으로 하면 1부터 2까지 어디서 어디 뺀다? 마이너스 2x제곱에서 빼야 돼요.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뭐를 뺀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 자, 이렇게 되고요. 이 친구가 우리는 이제 빼면 뭐가 됩니까? 실제로 얘가 된다고 계산해보면 얘가 된다고. 그래서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6이니까 계산해야겠죠, 이거는. 제가 이제 상수를 바깥으로 빼도 된다고 했는데 접근할 땐 굳이 안 빼도 됩니다. 이제 계산해 봅시다. 이 친구는 계산해 보면 얘는 3분의가 되니까 그냥 마이너스 x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플러스 2분의 9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돼서 2와 1이죠. 네, 계산이 조금 오래 걸리죠. 가볼게요. 그럼 2 넣은 거는 몇이고? 마이너스 8, 18, 마이너스 12가 되는 것 같고요. 빼기. 그 다음에 1 넣은 거는 몇이죠?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9, 마이너스 6. 해서 계산을 한다면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에다가 2분의 9네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4를 빼니까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5 돼서 그러면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분의 5. 그래서 2분의 1 되겠네요. 네, 확인해 볼게요. 지금 이 계산이 맞는지 공식으로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자, 공식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공식은 뭐라고요? 그냥 이 최고참 계수끼리 뭐해서 빼면 되는 거죠.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참 계수끼리 빼는 거예요. 얘네끼리. 그 다음에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겠죠. 계산하면 이 친구 3이니까. 네, 2분의 1 어때네요? 그럼 똑같으면 정확하게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검토를 해도 좋아요. 서술형 같은 거 하실 때 이걸로 검토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얘들아 하나 더 얘기를 해주는데 얘들아 이게 이거 알면 되게 좋거든요. 저는 정말 많이 쓰는 거고 이게 함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잘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까지 되면. 얘들아 내가 그때 방정식의 실근은 그러니까 이 둘이 같다고 한 거 있죠. 이거 둘이 같다. 방정식의 실근은 뭐랑 같다 했어요? 소은아? 함수의 교점에 무슨 좌표? X좌표로 했죠. 그럼 얘가 방정식의 실근이 결국 이거 같다 해서 나온 거 맞아요. 맞죠? 근데 얘들아 이거 넘겨가지고 한 게 어쨌든 이거랑 이거랑 같다고 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를 함수로 봐도 어차피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얘 밑에 걸로 할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함수로 본다면 아까 y로 그럼 얘는 어떻게 생긴 거야? 위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1하고 2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y는 마이너스 3의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일 거 아니야. y는 0이니까. 그래서 잘 들어.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여기 s 있죠.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구한 요 넓이랑 여기서 구한 넓이랑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것도 정적분 공식 쓰면 어떻게 돼? 몇 분에? 정적분으로 쓰면 어디부터 어디? 1부터 2에서 얘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서 0 빼는 거죠. 위에서 아래.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거 아니야. 그냥 그럼 이걸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어차피 뭐였어? 이거 아니었어요? 아까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6 아니었어?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다고. 마이너스.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 인지하고 있으면 잘 들어요. 앞으로 이 그림을 그냥 이렇게 바꿔서 풀 수 있어요. 하나 주의해야 되는 거. 바꿔도 되는데 언제 바꾸면 안 되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X축과 Y축이 나왔으면 이렇게 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정확한 그림을 알 수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X축, Y축 나오면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만약에 바꿔서 푸는 거는 X축, Y축이라는 축이 나와 있지 않으면 X축, Y축 언급이 없으면 그냥 요렇게 풀어도 된다. 그럼 그냥 이걸로 바로 가도 되는 거죠. 사실. 이해돼요? 윗함수, 아랫함수 뭐 할 필요 없이. 요거를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너무 좋아요. 요거는. 그러니까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고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1-3번. 어우, 왜 이렇게 시간이 빠르죠? 빨리 할게요. 얘들아, 세 번째는 곡선이 직선 X축. 얘들아, 뭐 나왔어요? X축.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그려야 돼요. 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가면 안 돼요. 이거는. X축까지 있기 때문에. 자, 가볼게요. 이 친구 어떻게 되죠, 그러면? 얘랑 같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려봐야 돼요. 얘들아 이거 그리려면 y는 마이너스 x 묶으면 x 마이너스 5 이렇게 그리시는 게 낫습니다. 최고창 그러니까 그 꼭지점을 하지 말고 얘가 더 훨씬 나아요. 0, 5를 만나니까. 그러면 얘는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죠. 그러면서 0, 5 만나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5일 텐데 우리가 y는 x가 있죠. y는 x는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략 이제 이렇게 생겼을 텐데 얘가 실제로는 그러면 어디서 만나냐 할 때는 당연히 뭐 해야 돼요? 당연히 둘이 같다고 해서 만나는 걸 구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만나는 거 둘이 같다고 하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가 x랑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x는 0이다. 즉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가 0이기 때문에 x가 0 아니면 4입니다. 그 얘기는 둘이 만나는 게 x좌표가 0이랑 4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지가 돼야 돼. 그래서 실제로 그렸을 때 4칸 1칸 정도 차이가 나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 교점 x좌표가 함수의 교점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다. 자, 근데 잘 봐야 돼요. 곡선과 직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 건 어딜까요? 곡선이 어디죠? 얘죠. 직선이 얘죠. 그렇게만 둘러싸여 있으면 얘가 맞아요. 근데 거기다 무슨 축까지 포함했어? x축. 그럼 뭐야? 잘 봐.
x축, 직선, 곡선 이렇게 된 거예요. 이 부분이에요. 이게 조심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아까처럼 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영사로 푼다.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x축이 있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대로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바꿔서 못 그려요. 이걸로 못해. 네,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x축, y는 x. 네, 그러니까 이 1차 함수, 2차 함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처음에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이제 정석이 있고 이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중요한 방법부터 이건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친구 1번 살짝 별표 치고요. 이 친구는 어떻게 가는 게 좋냐면 얘들 어떻게 구하는 게 제일 빠를까요? 이거는 구할 때. 그치, 어디 넓이? 전체 넓이에서 어떤 걸? 그치, 요걸 빼는 거야. 왜? 둘 다 공식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6분의가 돼요. 그래서 그걸로 가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공식을 첫 번째로 갈게요. 오케이? 그럼 요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천천히 할 때는 만약에 이 전체는 뭐가 됩니까? 0부터 5까지 뭐 하면 돼요? 0부터 5까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요거죠. 요거 dx에다가 뭐를 빼는 거야? 0부터 4까지 위탐수 빼기 아래탐수. 0부터 4까지 위탐수가 요거고요. 아래탐수가 x죠. 그래서 요거 x를 빼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x를 빼서 요렇게 가는 거야. dx. 여러분들 이거 계산을 그냥 공식으로 갈게요. 이거는. 자, 공식하면 몇 분의? 6분의 가면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최고차 함계수 마이너스 1이고요. 자, 어디 빼기 어디야 여기는? 5 빼기 0 그죠? 내 세제곱 마이너스 몇 분의? 6분의 마이너스의 절대값 4 빼기 0의 세제곱이겠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의 절대값은 어차피 몇이고? 그냥 1이니까 6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125, 5의 세제곱 빼기 64, 4의 세제곱 되겠죠. 그래서 6분의 61이 될 겁니다. 뭐 당연히 그냥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두 번째, 다른 방법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네, 근데 이제 할 줄은 알아야 돼요.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데 자, 사실은 원래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원래는 이렇게 쪼개서 구하는 거예요. 쪼개서 여기 더하기 여기로 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왼쪽은 뭐예요? 뭘 정적분한 거예요? 함수를? yx를 정적분한 거죠. 그래서 0부터 4까지는 x를 정적분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플러스 얘들아 4부터 5까지는 몇을 하는 거예요? 정적분을? 얘죠. 그러니까 얘를 정적분하는 거예요. 원래는 정석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게 원래는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고 요게 이제 공식 이용하는 거. 그렇습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왼쪽 거 이거 있잖아요. 이 친구는 그냥 삼각형 넓이로 가도 되거든요. 이거 삼각형 넓이 몇이죠? 4랑 4니까 8이겠죠. 그래서 바로 가도 돼요. 그러니까 8에다가 뭐를 더하면 되죠? 이거 계산해가지고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5 x 제곱이겠죠. 그래서 5랑 4. 이거를 왜 두 번째에 도는지 알겠죠? 5랑 4 때문에 계산이 좀 복잡합니다. 그쵸? 일단 해볼게요. 계산해보면 뭐가 됩니까, 이 친구는? 이거 지울게. 여기는 5 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25. 그 다음에 2분의 125. 빼기 3분의 64인데 마이너스 3분의 64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플러스 16이니까 2분의 80 이렇게 되겠죠. 그럼 계산을 하시면 얘는 3분의 끼리 계산하면 이제 더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61이고요. 그 다음에 2분의 끼리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45고요. 플러스 8입니다. 그래서 이거 통분해서 6분의로 가면 마이너스 122 플러스 3 곱해서 135 플러스 6 곱해서 48이니까 이 친구는 더해서 13에서 48 더하니까 61이죠. 네, 그래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산 정확하게 하지 못하면 틀려서 그래서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공식이 훨씬 더 빠르겠죠. 네. 여러분들 딱 봐도 시간 차이 많이 나니까 시간 적게 연습 많이 해주시고 4번 갈게요.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곡선 위에 두 점이 접점에서 접한다고 돼 있죠. 이때 곡선과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곡선 위에 두 점에서의 접선이래요. 그러면 얘들아 이 친구는 접선인데 얘가 여기서 접선을 긋는데요. 1,3이 있고 마이너스 1,3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접선이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 이제 이렇게 접선 하나랑 이렇게 접선 하나인데 얘가 지금 1,3이고 얘가 마이너스 1,3인데 이렇게 그려진 거는 자,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거든요. 그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이 친구 y는 3x제곱은 당연히 맞고요. 여기 접선 있죠?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 항상 어떻게 구했지? y는? 기울기 어떻게 구했죠? 기울기? 이거 뭐 한 다음에? 미분해서 몇 넣어야 되죠? 1 넣어야 되죠? 1,3에서니까. 그럼 1 넣으면 f'1은 6. f'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좀 반대로 쓰는 게 낫겠다. f' 마이너스 1은 6이고요. 마이너스 6이고요. 그 다음에 f'1은 6이니까 기울기죠 이게. 그래서 기울기랑 한 점 지나니까 y는 6x-1 플러스 3 이렇게 가야 돼요. 기울기 가지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써야 돼요? y는 마이너스 6 x 플러스 1 플러스 3이에요. 그래서 정리해보면 이 친구는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이 친구는 y는 6x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된다. 얘들아 이거는 어떻게 가면 좋을까요? 이 친구는? 정석을 그냥 다 맨 앞에 둘까요? 정석을 그냥 다시 앞에 둘게요. 정석은요. 근데 별표를 하는 걸로 좀 추천할게요. 이 친구는 얘들 이거 이 넓이 구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왜냐면 곡선과 두 접선, 곡선과 두 접선. 그래서 여기에. 그래서 여기는 원래 잘라가지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부터 0이네 해가지고 이 부분이랑 그 다음에 0부터 1이네 해가지고 이 부분 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정석대로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 앞에 잠깐 보세요.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니까 윗함수가 얘죠. 아랫함수가 얘가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고요. 플러스 뭐가 되니까 0부터 1까지는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 자, 근데 사실 보여야 돼요. 얘들아, 저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둘이? 저 넓이 같은 거 보이나요? 그러니까 이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그게 보이면은 만약에 내가 보인다? 이거에 그냥 2배로 가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계산할 때는 그냥 2배의 이걸로 가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게 된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해가지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정석적으로 가는 방법이고. 계산해주면 이 친구는 이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3x니까 여기는 이제 1과 0 대입해서 2 하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에서 6 되나요? 이렇게? 이렇게 되죠. 자, 근데 공식으로 가볼게요. 네. 별표로 칠게요. 자, 공식은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네, 일단 써주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얘기해 주시고. 아, 이해요? 아, 뭔가 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어디가 잘못됐죠? 2 곱하기 1. 잠깐만요. 아, 이게 1이구나. 아, 쏘리. 그러면 2가 맞다. 네. 아, 답이 2가 맞을 거예요. 아까 계산해봤는데. 네. 그래서 각각이 1일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자, 근데 공식으로 할게요. 얘들아, 저거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 이거 접선 2개 있는 거 이렇게 있을 때 내가 여기 보조선을 하나 그으면 여기 몇 대 몇이라 했죠? 2대 1. 그럼 얘들아 이거는 구하기 쉬워요. 쉽잖아요. 왜냐면 여기 x좌표 몇이었고 아까? 마이너스 1이었고 여기 몇이었죠? 1이었죠. 그러면 이거는 공식 어떻게 세웠는데? 6분의 최고차계수 몇이요? 요거 3, 요 최고차계수 3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됐을 때 y는 3x 제곱이니까 그럼 여기가 이제 3이니까 3의 절대값. 그 다음에 여기는 1 마이너스 1의 몇 제곱? 세제곱이겠죠. 근데 그게 얘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거에 곱하기 몇 하면 돼요? 2분의 1 하면 이 s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넓이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거기 때문에 이 넓이가 그래서 거기 2분의 1 하면 요 밑에 넓이가 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강점이 뭐겠어요? 뭘 안 해도 돼요? 얘들아? 접선 안 구해도 돼요. 거기서 훨씬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접선을 안 구해도 됩니다. 어차피 최고차항만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쉬워져요. 그래서 계산을 실제로 해본다면 요거는 이제 8이니까 24랑 12죠. 그러니까 2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똑같죠. 이렇게. 그 다음에 네 2번 갈게요. 실제 이제 2번은 네? 아 2분의 1. 그러니까 이 넓이가 이거거든요. 공식이. 근데 얘가 무조건 2대 1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구하는 건 이 밑에야. 여기 구하는 건 지금. 그래서 절반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필수제 2번 갈게요. 자, 2번은 곡선 위의 점에서의 접선과 이 곡선을 둘러싸요. 자, 이거는 사실 이제 저번 중간고사 대비 때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해보면 이 친구 뭐 대충 그리고요. 대충 뭐 이렇게 그리고 1,0에서 1,0 이쯤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접선을 여러분들 그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접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접선이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x고요. 그 다음에 접선은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접선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y는 기울기 어떻게 구한다? 얘를 미분해서 f'x는 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갑니다. 네, 일단 그려주세요. 여러분들 그리는데 좀 걸리죠. 그려주시고요. 그럼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생겼어요? 이 친구는 기울기가 뭐가 돼? 여기다 몇 넣어야 돼요? 1,0에서니까 1 넣어야겠죠. f'1은 2니까요. 얘는 2에다가 1,0 칠한다. x 마이너스. 따라서 이건 y는 이제 2x-2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디 구해야 돼요? 결국 둘러싸이냐? 그럼 또 둘러싸이니까 둘이 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뭐하다? 같다고 해서 또 구한다. 그럼 얘들아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2x 마이너스 2죠. 맞아요? 그럼 이거 넘기면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0이잖아요. 그럼 얘는 여러분들 잘 들어요. 얘가 여기서 무슨 근이죠? 중근이죠. 접하니까. 왜냐면 튕겨 올라오니까. 그럼 여러분들 1을 몇 개 갖는다는 겁니까? 1을 2개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을 2개 갖는다는 건데 1을 2개 갖는다는 건 여러분들 1을 넣어서 조리제법 몇 번 할 수 있다? 2번 할 수 있다로 바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면 인수로 2개 갖는 거니까.
그래서 1로 바로 조리제법 두 개 하면 1, 0, 마이너스 3, 2고요. 1, 1, 1,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0이고요. 그 다음에 1, 1, 2, 2, 0이고요. 따라서 x-1이 두 개고 x 플러스 2가 한 개인 상태에서 0이구나. 따라서 x는 무엇이구나? 마이너스 2 또는 1 또는 1이에요. 그러니까 1이 두 개 있는 거고 마이너스 2 하나.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야? 마이너스 2인 거야. 여기가 1이. 얘는 두 개를 가는 거고요. 두 개. 중근이니까. 자, 요게 첫 번째 방법. 이건 방법 되게 많아요. 예, 첫 번째 방법. 두 번째는요. 얘들아. 이것도 있죠. 만약에 여기서 바로 중근인 거 눈치챘어. 그러면 x-1에 뭐를 인수로 가죠? 제곱을 인수로 가질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를 구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가 2니까 여기가 1이니까 여기가 몇이겠어요? 2겠죠? 얘가 1 곱하기 무엇이 2가 되냐? 2일 거 아니야. 그래서 x 플러스 2 바로 간다. 해서 해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요게 이제 이 방법이 첫 번째.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하나 더 있거든요. 아니, 두 개 더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이건 방법이. 세 번째. 보이면 보일수록 빨라집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이게 3차 함수니까 뭐 쓸 수 있어요? 비율관계 쓸 수 있어요. 비율관계 어떻게 쓸 수 있냐? 앞에 잠깐 보세요. 이 친구는 접선을 똑같이만 그리면 비율관계가 보인다. 어떻게 비율관계가 보인다? 이렇게 만났을 때 여러분들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여기 둘, 여기 변곡점, 여기 셋,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다섯 개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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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이게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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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거든요. 그래서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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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 여러분들 여기가 변곡점은 한 번 더 미분하라 했죠. 한 번 더 미분하면 몇이야? 6x니까 0이잖아요. 괜찮아요? 이거 0 되는 타임이고. 그래서 여기가 0이니까 2대 1이겠네 해서 바로 같아요. 여기 몇 대 몇이구나? 2대 1. 2대 1이구나. 뭐 아니면 뭐 그냥 1대 1대 1 해서 바로 해도 되고요. 해서 마이너스 찾아도 되고. 자, 네 번째. 되게 많죠? 방법이. 근데 이게 하면 할수록 빨라지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제 지금 세 번째 방법이고. 변곡점용. 자, 네 번째는요. 이렇게 해도 돼요. 예전에 잠깐, 예전은 아니고 저번에 잠깐 했었던 건데 네, 일단 쓰세요. 저번에 잠깐 했었던 건데 이런 방법이 있었어요. 이거 기억나요? 만약에 어떤 3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1차 함수 아무거나 지나간다. 일단 그리고 있나요? 일단 그려주세요. 네. 여러분들 1차 함수가 아무거나 지나가는데 했을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 변곡점이 만약에 변곡점이 있어. 그럼 만약에 이런 식으로 변곡점 지난다면 뭐 상관없어요. 뭐 어떻게 지나든.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난다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게 2다. 그러면 얘네 세근의 합은 변곡점의 3배다 이 얘기했었거든요. 변곡점의 3배. 왜냐면 이 변곡점의 3배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얘가 y는 ax 제곱 플러스 어쩌고가 있을 거고 얘는 1차일 거 아니야. 1차 함수일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둘이 같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ax 세제곱 플러스 어쩌고 해서 능력이 나올 텐데 계산하면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세근의 합이 뭐가 돼? 뭐 여기에 이제 bx 제곱이라 친다면 그러면 이 친구는 무조건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 세근의 합이 무조건 여러분들 여기가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변곡점의 3배로 봐도 되는 거예요. 따라왔어요? 왜냐면 이거는 예를 들어서 네모 마이너스 C고 이건 네모 플러스 C일 거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변곡점의 3배, 즉 세근의 합이 3 곱하기 네모, 변곡점의 3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잘 봐요. 변곡점의 3배가 이거 세근의 합이다. 근데 그게 변곡점 안 지나도 얘 세근의 합이라고.
왜냐면 제 세근의 합은 여러분들 1차에 의하여 바뀔 수 있어 없어? 없어요. 2차의 계수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1차랑 관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세근의 합이 얘야.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거 변곡점 몇이에요? 0이잖아. 맞아요? 그러면 얘 1이 몇 개 있다고 지금? 2개. 그러면 1, 1 몇 더야 0이에요? 마이너스 2. 바로 끝이에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빠르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 변곡점이 0이야. 그럼 얘가 1이야? 그럼 1이 몇 개 있는 거야? 1, 1, 마이너스 2. 다 더해서 0이니까. 이 내용 알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이거 엄청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빨라지는데 쉽진 않죠. 당연히 내용이 더 어렵죠. 이거 이해 안 되는 거 지금 이게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변곡점의 3배로 바로 풀었대. 근데 얘는 중근이니까 1, 1 두 개 있으면 얘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떤 거랑 이 알파라고 치면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1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알파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다. 세근의 합 가지고. 아니면 여기까지 해도 돼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구했어. 세근의 합이 몇이에요? 0이죠. 그러니까 1, 1 마이너스 이렇게 해도 되고. 얘가 2, 2였다 그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네, 뭐 쉽진 않아요 당연히.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정도. 근데 당연히 여러분들 1번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헷갈리지도 않고 뭐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근데 2, 3, 4번은 여러분들이 좀 더 발전해 나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정도. 네, 방법 되게 많죠. 시간이 많이 부족하구나. 네, 일단 빨리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요 넓이를 어차피 구하는 거잖아. 이 넓이, 그러니까 즉 이 사이를 구하는 거거든요. 요 넓이. 그러니까 요 넓이를 여러분들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는 첫 번째 방법은 몇부터 몇까지 적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하는데 어디서 어디 빼는 거야? 위탐수 빼기 아래탐수죠. 그래서 여기 빼기 여기로 가면 돼요. 그래서 x 세제곱 빼기 x 해서 2x 빼기 2를 계산한다.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도 되고요. 계산 빠르게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얘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되니까 네. 요거 이제 4분의 1, 좀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네,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플러스 2x 해서 네, 요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시험 관계상 그냥 안 하겠습니다. 뭐 나오겠죠, 뭔가. 그리고 공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얘들아, 저 공식 뭐였죠? 몇 분의였죠, 저거? 이게 12분의였거든요, 공식이.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중근이면서 3차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바로 할게요. 그냥 여기다가 12분의 뭐죠? 최고차계수 몇? 얘가 1이죠, 1. 그래서 1의 절대값하고 몇 제곱? 차이의 4제곱. 1 빼기 마이너스 2의 4제곱이다. 따라서 계산하면 12분의 81이고요. 그걸 계산하면 뭡니까? 4분의 27.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여러분 이게 답인데 은근히 적분 답에 4분의 27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나중에 찍을 때. 그래서 4분의 27 이렇게 됩니다. 네, 이런 느낌 좀 잘 나와요. 4분의 27 같은 거. 그 다음에 2번. 네, 그러니까 방법을 많이 알려주다 보니까 오래 걸린 거지 사실상 오래는 걸리진 않아요. 그 다음에 2번. 자, 2번 같은 경우는 직선과 곡선으로 둘러싸야 돼.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되죠? 둘러싸인 건 당연히 여러분들 얘네 둘이 둘러싸였으니까 둘이 같다고 하면 되거든요. 그냥 바로.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9x는 0이니 x제곱 마이너스 9가 0. 즉 x가 30 마이너스 3이 됩니다. 마이너스 3, 0.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만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친구는 제가 3차 함수 있으니까 1차 함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만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0, 여기가 3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쌤이 특징 알렸죠? 이거 변곡점이면 이 넓이가 똑같다 다르다? 똑같다. 그거 알고 계시면 좋죠. 그래서 우리는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지금 2s인 거예요.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몇 배? 2배에다가 어떻게 한다? 첫 번째 방법은 2배의 넓이는 2배의 0부터 3까지 어떤 거?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죠. 자, 근데 오른쪽 기준으로는 윗함수가 여기고 아랫함수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1참수 빼기 3참수로 가야 돼요. 1참수 빼기 3참수. 이렇게 해서 dx 해주시면 요 마찬가지로 뭐 나올 거다. 계산하시면. 두 번째 방법. 얘들아 저 공식 기억나요? 공식이 저게 3차 함수니까 일단 뭐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즉 3 마이너스 0의 4제곱은 맞아요. 최고점 계수는 1이고요. 몇 분일까요? 공식이 4분의라 써있죠. 그러니까 병곡점 쪽은 이 한쪽만 했을 때 여러분들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보고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4분의 이 여기가 똑같아요. 그래서 계산하시면 4분의 80. 인데 우리 몇 배 해야 돼요? 이거 두 개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S가 이건 거잖아. 그러니까 2S가 2 곱하기 4분의 81이니까 2분의 81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면 똑같이 2분의 81, 2 곱하기 4분의 81 해서 2분의 81을 나올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조금 생략할게요. 원래 다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3번. 사실 이제 상황은 3번 같은 게 제일 잘 나오긴 한데 3-1번이나 2번이. 자, 3-1번 갈게요.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 친구는? 얘들아, 직선이 또 나왔죠? 잘 들어. 이렇게 직선이 또 나왔을 때 물론 뭐 계산해도 되는데 원래 함수를 그리는 게 좀 더 편합니다. 뭐 둘이 같다고 해서 따르게 해도 되겠지만 자, 둘이 같다고 일단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3x제곱 마이너스 6x가 0이기 때문에 3xx 마이너스 2가 0이에요. 즉 x가 0 아니면 2다. 0 아니면 2라는 게 무슨 말이죠? 이 친구는? 이렇게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 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 3으로 둘러싸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를 1과 3으로 둘러싸였다.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친구가 자, 위에 있는 이 친구가 지금 그러니까 요 밑에 있는 이 친구가 위로 볼록이니까 이거고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2로 시작을 하겠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럼 요건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 따로 하고 플러스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하나로 고정합시다. 얘들아 윗함수를 그냥 이걸로 볼게요. 이걸로 본다면 얘들아 얘는 여기가 위에 있고 밑에 있는 거 맞죠? 그 오른쪽에 있는 2부터 3까지는 그냥 윗함수 빼기 아랫함수 바로 해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는 어떻게 되겠니? 왼쪽에는 요거는 윗함수가 어디 있어요? 얘가 윗함수잖아 오히려. 요게 얘가 윗함수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빼야겠죠. 네, 이렇게 해서 계산하셔야 됩니다. 쉽게 하는 법도 알려는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하고 이게 첫 번째 방법.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 봐요. 이거랑 이거는 정확하게 부호 반대인 거죠. 정확하게 부호가 반대니까 이 친구 계산하면 뭐예요? 3x 제곱 마이너스 6x를 이미 저기서 구했거든요. 그럼 이건데 그러면 왼쪽은 그럼 계산 어떻게 하냐? 요거를 어차피 부호 반대니까 그냥 1부터 2까지 똑같이 한 다음에 그러니까 얘를 똑같이 써요. 그리고 부호 반대니까 마이너스 여기다 붙이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왜냐면 부호만 반대니까. 그러니까 얘랑 부호가 반대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를 이제 밖으로 뺐다.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근데 두 번째가요. 자, 좀 더 쉬운 방법 할 건데 요거는 좀 발상의 전환입니다. 어떻게 가야 되냐면 얘들아 이 넓이를 지금 구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쌤이 얘기했죠. 그냥 얘로 가도 상관없다. 얘로 갈게요. 그럼 얘로 가면 어떻게 돼요? 이 친구는? 이렇게 하나가 생기고 이렇게 하나 생겼는데 우리는 y는 3x제곱 마이너스 6x 즉 0과 2에서 만나는데 하나는 y는 0이잖아요. 근데 몇에서 몇? 1에서 3 사이래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축 없으면 해도 돼요. 축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축이 없으면 괜찮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거든요. 근데 얘들아 이 넓이는 공식으로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왜? 이 이차 함수 넓이의 절반 하면 되죠. 그러면 쉬워지죠. 이 이차 함수 넓이 몇이죠? 몇 분의? 6분의죠. 6분의 몇이에요? 최고차계수 3.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0과 2 가지고 해야 돼요. 2-0의 세제곱 한 다음에 그거 절반이니까 2분의 1 되는 거 맞아요? 괜찮아? 자, 근데 잘 봐요. 근데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죠. 이 넓이랑 이 넓이가 어떻다고요? 같다. 몇 대 몇일 때? 2대 1일 때 같다. 얘네 똑같다. 그 중간에 아마 했을 거예요. 얘네가 똑같다. 그래서 얘네 둘의 넓이가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반쪼가리 있죠. 이 반쪼가리는 이 넓이의 절반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걸 S라고 치면 절반이 된 거고 이 넓이는 그냥 S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S랑 S 더한 거예요. 따라서 그러니까 얘를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얘를 S라고 두고 얘는 2분의 1 S 더하기 S를 구하는 것이므로 계산하면 그냥 2분의 3S를 구하는 거다. 즉, 요 S 계산하면 8이니까 6분의 24, 즉 4거든요. 그래서 4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그냥 6이다. 계산이 훨씬 빨라집니다, 이거는. 네, 쉽진 않죠. 근데 2분의 1 S, 그러니까 요게 S니까 2분의 1 S, 요거 S다. 이렇게 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S라 봤을 때요. 여기를 여기가 S일 때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2번 가겠습니다. 자, 3-2번은 전형적인 문제야. 정적분 문제인데 이 친구는 이제 절대값 해서 되어 있죠. 지우개요. 자, 정적분의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우개요. 정적분의 값은 얘들아 이거 뭐라고 돼 있어? 절대값이 있으면 이거는 넓이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넓이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럼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이걸 인수분해서 그려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그리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제 1과 3이고 여기가 2랑 6으로 나눠서 그려야 되니까 여기가 2고 여기가 6일 거예요, 아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 넓이 더하기 요 넓이일 텐데 이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얘들아, 절대값이니까 넓이니까 밑에 있으면 정적분에 마이너스 붙이면 된다. 이게 정석점 첫 번째 방법. 마이너스를 붙여서 쓴다. 어떻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플러스 뭐 하면 돼요? 얘는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값으로 쓰는 거야. 3분의 6부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dx 이렇게 갑니다. 해서 요거 계산해 주시면 정답 나올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게 함수가 밑에 있으면 마이너스를 쓰는 거고 위에 있으면 플러스를 쓰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넓이 계산할 때는. 두 번째는요. 얘들 아까 했던 것처럼 이거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공식으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거 절반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친구는 그러니까 요거는 결국 계산하면 뭐가 됩니까? 6분의
최고치한 계수 1이니까 1의 절대값에 3-1의 세제곱 한 다음에 여기서 2분의 1 해야 되죠. 이거 2분의 1 한 개 잘 들어요. 이게 여러분들 이 정적분이 아니라 마이너스 한 정적분이랑 똑같은 거야. 왜냐면 이게 정적분 값이 애초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붙여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래서 요거랑 똑같은 거고요. 이 친구는 그냥 계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이것도 사실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이거 알려줘야 되나? 이건 그냥 할래요? 쉽게. 쉽게 하는 법 있긴 한데 그냥 간단히 소개만 해줄게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있죠? 여기다가 이게 6, 몇인지 찾으면 6 넣으면 지금 36 빼기 24 더하기 3이니까 15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으면 지금 삼각형에서 이 안에 거 빼면 얘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삼각형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하고 15니까 그냥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15에다가 이거는 여러분들 공식이죠.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왜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니까 공식이에요. 공식. 그래서 6분의 6-3의 세제곱 한 다음에 최고차한 계수 1 이렇게 해서도 가능합니다. 이거 쉽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정도. 네, 근데 왼쪽은 이렇게 하고 오른쪽은 이거는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뭐 어쨌든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두 번째 방법도 있고. 마지막 3번 갈게요. 3-3번. 3-3번은요. 3차항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가 아래 그림과 같대요. 줄게요. 얘들아, 요거는 저번에 쌤이 얘기했던 차함수 개념이거든. 차함수 개념 기억나요? 차함수 개념. 얘네 둘이 뭐 했을 때 이 만나는 게 0, 3, 4라고 이렇게 식은 세 개가 나왔을 때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 fx-gx를 식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이거 식 어떻게 썼죠, 얘들아? 최고차항 계수 몇이고? fx 최고차항 계수 2고. 그러니까 2로 시작하고 근 뭐뭐뭐 같죠? 0, 3, 4니까 여기는 x, x-3, x-4겠죠. 하면 일단은 fx-gx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왜 만든 거냐면 자, 이 넓이를 구합시다. 자, 이 넓이는 식 어떻게 써요?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 0부터 3까지 위탐수 빼기 아래탐수죠? 그러니까 fx 빼기 gx죠? 요거 해가지고 뭐 하면 돼? dx 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가 결국 어디 들어오는 거야? 전개해서 2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이죠. 해서 전개해서 여기 들어오니까 요거는 2x 세제곱 마이너스 14x 제곱 플러스 24x 해서 0부터 3까지 이렇게 하라고 된 겁니다. 해서 계산하시면 돼요. 이것도 이게 첫 번째 방법. 여러분들 두 번째는 공식으로 할게요. 얘들아, 공식은 쌤이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요거는? 이게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배운 건데요. 마지막에 이거 기억나요? 그러니까 요거 한쪽 넓이 구하는 거. 그러니까 절반 해가지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거를 6분의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6분의 여러분들 어떻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를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해서 0, 3, 4 돼가지고 결국 이거 구하는 그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구한다 얘들아? 몇 분의? 6분의에서 최고차항 계수 몇이죠? 2니까 2의 절대값에 3-0의 세제곱 하시면 돼요. 거기다가 얘들아 여기다가 뭘 곱한다? 2차 함수처럼 해놓고 여기서 여기 평균이 2분의 3인 거 보여요? 하고 여기가 4니까 그 차이 4-2분의 3의 절대값 이렇게 곱하면 끝이에요. 계산해보면 얘는 6분의 27, 54니까 9고요.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5입니다. 그래서 2분의 45가 정답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저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도 2분의 45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빠르게는 하죠. 네, 이렇게 할 수는 있다. 네, 이거랑 이건 같은 의미입니다.